자, 오늘은 10.2절의 다변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과 연속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히 말해서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뭐 대학 1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극한과 연속에 대해서 정의를 어느 정도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느낌상으로 받아들인 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학적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느낌상 이런 식의 느낌이다라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 가지고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변함수에서 극한은 이런 식으로 정의됐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값을 l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의한 것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렇죠? fx 값이 우리가 어떤 한 값, 그렇죠? l에 우리가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쵸? 우리가 이거 극한값, 그쵸? l을 우리가 x가 a에 그쵸? 가까워질 수렴할 때, 그쵸? 우리가 뭐 수렴할 때 fx의 극한값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어요.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입실론 델타라는 우리 밑에 잠깐 나오지만 여기서 보면 우리 이렇게 어떤 델타라는 값과 입실론이라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 정의된 내용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학적 정의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 수학적 정의는 뭐였냐면 실제 정의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임의의 그쵸? 임의의 입실론 0에 대하여 그쵸? 델타가 양수죠. 얘도가 존재하여 0보다 크고 루트의 x-a의 제곱 그쵸? 요놈의 거리가 델타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을 만족하는 그쵸? 임의의 어떤 x가 그쵸? x가 뭘 만족하더라? f의 x-l의 절대값 거리죠. 그쵸? 그러니까 입실론을 만족시키는 실수 뭐 l이 존재하면 그쵸? 그놈을 우리는 극한값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실제 정의는 요 얘기가 됩니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냥 이런 어떻게 보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게 우리가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쵸? 얼마만큼 가까워지냐 말 그대로 한없이라는 건데 그쵸? 수학적이지 못한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건데 우리가 수학에서는 이렇게 거리 얘기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변수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변수 함수에서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이변수 함수의 극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x, y 이변수니까 두 개 점이 있는 거죠. 두 개 순서 싸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얘가 a, b에 가까워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요 화살표로 그냥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f의 x, y가 우리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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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fx의 극한값 리미트 x, y가 우리가 a, b로 가까워질 때 fx, y를 우리가 어떤 l의 값 l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L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수 자체가 얘가 Z죠, 그렇죠? 그러니까 Z는 fx, y 요놈이니까 Z의 값이 우리가 어떤 L의 값으로 된다는 거죠.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러한 공간에서 그렇죠? 이렇게 공간에서 x, y, 우리가 z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z는 fx로 이미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일반적으로 평면처럼 보거든요. 공면처럼 보는 거거든요. 얘가 z는 fx, y라는 이러한 공면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a, b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a, b가 있어서 x, y가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볼까요? x, y가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어떤 x, y라는 두 점이 있어 한 점이 있어서 얘가 이 a, b로 하나씩 가까워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위에서 보면 얘를 따라 올라가면 여기에 그쵸? 얘가 이러한 공면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쵸?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얘가 이 공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얘가 다른 경로를 따라올 수도 있어요. 얘가 뭐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따라가고 올라가겠죠. 그렇죠? 뭐 얘도 뭐 이렇게 가게 된다면 얘도 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x, y가 어떤 경로를 따라서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a, b로 가까이 갔을 때 이 평면상에 있는 점들도 그 공면을 따라서 요 점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높이가 L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꾸불텅거리고 그러느냐라는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일변수 함수에서는 우리가 x가 그렇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제 x축이에요. 여기 한 점이 있을 때 x가 a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이렇게 이 선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라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x가 a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가 a보다 작으면서 그쵸? 이거이면서 우리가 x가 a로 가까이 가는 경우랑 x가 a보다 크면서 그쵸? 그래서 x가 a로 가까이 가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예전에 좌극한, 우극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x가 일변수 함수에서는 즉 x는 이 축을 x축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x가 a로 가는 경로는 큰 데서 작은 데서 이런 두 가지 경로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딴 데서 이렇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x축 범위를 벗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평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a, x, y라는 점이 이 a, b로 그쵸? 이 a, b로 가까이 쓰는 경우는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x, y가 막 변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곡선을 따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어떤 함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x하고 y에 대한 어떤 함수, 그렇죠? z가 0이라고 났을 때 어떤 x하고 y 사이 관계식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경로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변수보다는 확실히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입실론 델타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이 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따져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좀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입실론 델타에 관한 얘기들도 우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좀 빼고 우리가 다른 방법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뭐 이변수 함수의 극한의 접근 경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제를 보면서 뭐랄까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y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xy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뭘 찾냐면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가까이 갈 때 fx, y 값을 구하자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얘를 보면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간다면 함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y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예전에 일변 함수 때도 어떤 x가 뭐 이런 식으로 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간단하게 써볼게요. 리미트 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x의 제곱 이래 버리면 그쵸? 그냥 x에다 2를 집어넣죠. 근데 이 함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즉 부정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4 곱하기 1이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할 때 x 빼기 2분의 그쵸? x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었을 때 그쵸? 얘를 집어넣으면 지금 뭐가 돼? 2를 집어넣으면 0분의 얘도 0이 돼버리거든요. 그쵸? 이런 부정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정형들은 우리가 값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부정형이라는 거 그쵸? 부정형 대표적인 부정이 0분의 0꼴이라든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든가 0의 0제곱꼴이라든가 0의 무한대 제곱꼴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애들은 우리가 값을 예측할 수 없고 이변성도 마찬가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어떤 값이 딱 결정되는 애들은 그냥 그 값을 극한값으로 봐요. 그렇지만 이런 부정형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집어넣으면 x하고 y가 동시에 0으로 가는 거니까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분의 0 곱하기 0 이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형이 나왔더라라는 거죠. 얘는 우리 부정형이니까 어떤 값이 0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어떤 값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따질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따질 때 우리가 처음에 좀 어려우니까 경로를 좀 대표적으로 몇 개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x, y가 x축 경로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있을 때 자, 0,0으로 갈 거예요. 0,0으로 갈 건데 0,0으로 갈 건데 x축을 따라서 가기 바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다는 거죠. 즉 y가 0으로 고정시켜 놓고 x가 a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x축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서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가까이 할 때 우리가 fx 값 그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xy 이러는데 이러한 경로를 따라가게 되면 여기에 뭐를 y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단 y가 0으로 났으니까 리미트 y는 0이니까 x가 0으로만 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y는 0이니까 이런 애들이 x의 제곱분의 0 요게 돼 버리죠. 얘의 극한은 일단 x가 0으로 가게 되니까 x는 0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분자가 0이니까 얘의 극한은 0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극한을 보기 전에 일단 뭐 먼저 함수 자체가 0이 돼 버렸죠. 이렇게. 자, 이런 경로를 따라가겠다라는 거고 경로를 따라가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y축 경로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럼 y축 경로는 어떤 모양이냐면 이번에도 우리가 y축 경로니까 이렇게나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x를 0으로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y가 0보다 큰 데서 y가 0보다 작은 데서 0으로 가는 경로 이런 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xy 그런데 x를 0으로 고정시켜 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서 리미트 y만 0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x는 0이 됐으니까 이렇게 얘도 극한값이 0이 돼버리죠. 그래서 x축 경로 y축 경로를 따라가는데 둘 다 0이에요. 뭔가 같아질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 번째 경로를 좀 보면 세 번째 경로는 y는 x축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y는 x축 경로이니까 그쵸? 지금 여기에 이렇게 y는 x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요 경로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y는 x축 경로니까 x랑 y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가 0으로 가면 저절로 y도 따라서 0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하고 y 값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x, y가
0,0으로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xy인데 x하고 y가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x제곱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다라고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는 뭐가 되나요? 이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인 거고요. 먼저 x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이 가능해서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2분의 1 값으로 수정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일변함수도 일변수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좌극한과 우극한. 그렇죠? 그래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지면 그놈의 극한값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이변함수에서도 모든 경로를 따라 들어왔을 때 어떤 경로든 간에 따라 들어왔을 때 극한값이 같을 때 그것을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경로를 잡았더니 극한값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번째에서 그렇죠? 함수 극한이 존재하는가라고 한다면 극한은 이 함수는 그렇죠? 0,0에서 그렇죠? 0,0에서 우리가 누구 fx, y의 극한값은 우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느낌상으로 어떤 건지 알겠죠?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이렇게 극한을 어떤 경로를 특별한 경로를 잡아내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렇게 x축, y축, y 아니면 y는 x축 아니면 우리가 뭐 y는 마이너스 x축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경로들을 많이 따라가게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극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모든 경로를 다 따져볼 수 있냐? 그럴 수는 없겠죠. 수학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우리가 변수를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도 보시면 지금 f의 x, y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3x의 제곱 y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책에서는 입실론 델타로 보였어요. 극한이 얘는 존재하거든요. 0,0으로 갈 때. 그래서 얘가 리미트 x, y가 0,0으로 갈 때 f의 x, y 요놈은 우리가 뭐가 되더라? 0이더라라는 겁니다. 0. 0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을 딱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입실론 델타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우리가 극좌표의 개념을 갖다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극좌표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보도록 하죠. 극좌표계인데 뭐 이렇게 있을 때 위에는 화살표가 없죠.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시초선에 있을 때 여기 위에 한 점을 그렇죠? 설명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죠? r 세타라고 표시했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렇죠? 요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초선부터 시계 반대 방향에 돌아간 각의 크기를 우리는 세타라고 줬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극좌표라고 했는데 극좌표에서 요 점을 우리가 직교좌표랑 비교하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직교좌표에서는 얘가 x 값이고 요게 y 값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r은 뭐가 돼요? 우리 r과 세타로 지금 r을 표시하는 게 아니죠, x를 쳐줘야겠죠? x의 값은 r 코사인 세타 요거랑 같죠. 그래서 요것분의 이거 곱하기 이렇게 그렇죠? 이런 코사인 값으로 그리고 y는 우리가 r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교좌표계를 극좌표로 바꿔주는 게 방법이죠.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보면 r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r의 제곱 곱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거든요. 얘를 r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 이놈이 거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거는 뭐죠? 1이죠. 그래서 r 제곱 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x, y가 어디로 0, 0으로 가까이 가면 그쵸? 어차피 x, y가 0으로 가게 되면 요게 0, 요게 0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차피 루트 씌우면 되지만 r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렇지만 항상 제곱들이 그쵸? 항상 r은 0보다 큰 쪽으로 그쵸? 이거 루트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루트의 r하고 이게 같은 거죠.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0으로 가면 r도 0으로 가지만 항상 우리는 플러스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걸 좀 이용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함수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릴 거냐면 위의 함수가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가까이 할 때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지금 문제가 뭐였죠? 3x 제곱 y였죠. 요 놈이었어요. 그렇죠? 얘를 우리가 지금 뭘로 다 우리가 극좌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r이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x니까 그쵸? x니까 요걸로 그래서 얘는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y는 r 제곱 사인의 제곱 세타 제곱을 한 거예요. 요 놈인 거고 그다음에 3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그쵸? x의 제곱이니까 얘도 r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는 y죠, 그렇죠? y니까 우리가 r 사인 세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r이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자 분모는 어차피 요놈 더하면 그렇죠? 더하면 요놈은 1이 되는 거고 r 제곱만 남았죠. 그래서 얘를 r 제곱으로 다 나눠버리면 뭐만 남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1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3배의 우리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r 사인 세타 얘만 남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랬을 때 물론 세타 값도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이 극좌표로 바꾸지만 이렇게 극좌표로 바꿔줬지만 r하고 세타가 동시에 변수인 거예요. 얘들 이변수 함수가 맞아요. 이변수 함수가 맞지만 아까 x, y가 0으로 갈 때 그쵸? r만 0으로 가면 되는 거고 세타는 어떤 식으로 변해도 상관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얘가 r이 0으로 가니까 요놈의 값이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타가 들어오더라도 항상 이 값은 0으로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세타가 다른 게 어떤 세타가 결정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r이 0이면 전체 함수가 그냥 0이 돼 버리더라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극좌표를 바꿔도 안 되는 예제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요 참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참고 문제가 지금 자, 얘도 자, 리미트 우리가 x, y가 0, 0으로 가까이 갈 때 x의 제곱 요걸 보도록 하죠. 요 문제예요. 요 문제. 요거는 지금 위에서 푼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간다라는 거 보여준 문제고요.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x, y. 아까 우리가 극한이 없었던 거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r이 0 플러스로 갈 때 바꿔주면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 제곱 사인의 제곱 세타 분의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차피 r 제곱 묶어주면 얘는 어차피 1인 거고요. r 그쵸? r 제곱으로 나눠주면 얘는 분자가 다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리미트 r이 0 플러스로 갈 때 뭐만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만 남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뭐 마치 r로 본다면 상수함수처럼 보이는데 지금 세타도 변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값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고정시킬 수 없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타가 만약에 0이면 그렇죠? 세타가 0이면 우리가 이제 어떤 x축을 따라가는 거죠. x축 양의 x축을 따라갔을 때 세타가 0이면 사인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렇죠? 근데 세타가 90도면 그렇죠? 뭐 2분의 파이면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코사인 세타가 0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0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세타가 만약에 45도다 그러면 둘 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타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값이 달라지는 게 금방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항상 0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을 고정시켜 놓고 세타의 값만 우리 적당하게 비교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게 있네라는 걸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로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 하나가 나오는데 뭐 이변수 함수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쵸? 똑같이 우리가 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일변수랑 똑같은 얘기예요. 얘도 그래서 합이나 차, 그쵸? 곱,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극한이 먼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쵸? 더한 것에 대한 극한이나 뺀 것에 대한 극한, 곱한 것에 대한 극한 또는 나눈 것도 마찬가지죠. 몫에 관한 극한도 다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눌 때 몫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일변수 얘기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보여주는 게 좀 상당히 극한값 찾는 것들이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증명들은 다 입술을 달달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은 좀 빼놓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 자, 그리고 뭐 예제 우리가 또 하나 예제 보면 아까 우리가 확장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리미트 x, y가 마이너스 1, 2로 가까이 할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자, 이런 경우는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렇죠? y에다가 1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4 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8 이가 되니까 5분의 7이 나오거든요. 이런 값이 딱 나와버리죠. 그럼 얘는 그냥 극한값이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부정형 반대 우리가 뭐 쉽게 뭐 어떤 확정형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집어넣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값을 우리 극한값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집어넣었을 때 부정형이 나오니까 이렇게 어렵게 극한이 없다, 있다 이런 걸 어렵게 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연속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연속, 그렇죠? 연속 일변수 함수에서 연속은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일변수 함수에서 연속은 당연히 그렇죠?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할 때 fx 값하고 그렇죠? 이놈하고 뭐하고 fa가 같으면 그렇죠? y는 fx가 그렇죠? x는 a에서 우리가 뭐하더라? 연속이더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 거죠. 근데 이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변수 함수도 똑같이 우리가 리미트 x, y가 a, b로 가까이 갈 때 그렇죠? 이놈의 값이 f의 a, b랑 같으면 그렇죠? 우리가 fx는 fx, y는 우리가 어디서 a, b에서 우리가 연속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문제를 하나 보면 자, 함수 fx, y가 있어요. 얘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분의 3x의 제곱의 y x, y가 0, 0이 아닐 때 그쵸? 그 다음에 k 얘는 x, y가 0, 0일 때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이거 함수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위에서 우리 풀었어요. 그쵸? 우리가 얘가 0으로 갈 때 그쵸? 위 문제에서 우리가 리미트 x, y가 0, 0으로 가까이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분의 3x 제곱 y 우리 어디로 수렴했죠? 0으로 수렴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f의 0, 0을 봐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도 보면 분모가 우리가 대부분 극한값을 잡을 때 문제가 되는 점이 어떤 점 분모가 0이 되는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x하고 y가 동시에 0만 아니면 분모가 0이 되지 않거든요. 그 나머지 값들은 그냥 다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극한까지 다 존재하는데 0, x하고 y가 동시에 0일 때 분모가 0이 되면서 부정형이 되니까 0, 0에서만 따져보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 0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풀어봤고 f의 0, 0은 당연히 0에서는 우리가 상수값 k로 줬죠. 얘가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k가 0이 돼야 되더라라는 거죠. 나머지 점들은 다 극한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렇죠?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뭐 어떤 점에서 뭐 문제가 생기느냐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점은 이런 유리함수 모양일 때는 분모가 0이 되는 점, 그 점에서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나머지 점들은 다 연속이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 관해서도 있네요. 그쵸? 합성함수에 대해서 정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그러니까 자, gx, y는 그러니까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f 합성해서 g를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f의 x, y 요 놈은 우리가 g의 a, b에서 우리가 연속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우리가 합성을 하지만 얘가 이변수가 될 필요는 없어요. 얘는 f의 x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하나의 값이거든요. 어떤 z의 값 하나의 z 뭐 어떤 제로 뭐 이런 하나의 값이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변수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변수로 합성할 수도 있지만 이변수와 지금은 일변수 이런 얘기를 보는 게 좋고 아니면 뭐 좀 나중에 차원이 더 커지면 우리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일변수 함수로만 줬어요. 좀 더 간단하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리미트 x, y가 a, b로 가까이 갈 때 f 합성함수 g의 x, y 이놈인 거죠. 얘는 당연히 리미트 x, y가 뭐 이렇게 합성을 하면 그렇죠? f의 g의 x, y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요 놈을 안으로 밀어넣어서 얘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f의 어디로 g의 a, b로 우리가 수렴을 하는 거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극한값은 뭐예요? 당연히 함수값이에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여기로 수렴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f의 합성함수 g의 x, y 이놈도 어디에서 a, b에서 우리가 연속이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얘기를 좀 하나 해봤는데 예제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h의 x, y 이놈이 코사인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 함수가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영역에서 연속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얘를 함수를 쪼개 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 앞에서 gx, y 이놈을 우리가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고요. f의 x를 우리가 코사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코사인 x 이렇게 줘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지금 h의 그쵸? hx, y 이 놈은 f의 합성함수 g의 x, y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얘가 뭐 당연히 그치? 그쵸? 여기가 지금 여기 자리에 요 놈을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x 대신 얘를 통째로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변수 함수하고 일변수 함수를 합성하면 전체적으로 이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위에서 보면 gx는 gx, y는 자, 얘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정형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x, y를 집어넣어도 항상 부정형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그러니까 실수 전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변수니까 x, y 평면에서 x, y 평면 전체에서 우리가 뭐가 되더라? 연속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리고 fx는 코사인 x죠. 그렇죠?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1차원이니까 전체에서 우리가 연속인 그래프예요. 그렇죠? 따라서 두 개를 합성하더라도 그렇죠? 두 개를 합성하더라도 hx, y는 그렇죠? xy 평면 전체에서 연속인데 그 값을 어떤 수렴값을 찾아서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항상 이 fx가 연속을 만족시키게끔 해주니까
이 h의 x, y 요 놈도 xy 평면에서 평면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위에 정리를 그쵸? 우리가 이렇게 이변삼수가 연속이고 일변삼수가 연속이면 GA, B의 연속이며 합성함수도 그 점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 그쵸? 이런 얘기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따라왔다. 그래서 연속함수 얘기를 좀 해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삼변삼수로 그죠? 삼변삼수로 확장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정의 자체도 이제 상당히 복잡해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연속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삼변삼수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주로 이변삼수만 많이 다루고 오기 때문에 삼변삼수에 대한 얘기는 좀 빼놓도록 하죠. 그래서 10.2절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